이제 그런 레지스터 간접 주소 방을 쓰는 것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C 언어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면 그 C 언어에서 포인트라고 하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C 언어 배울 때에 다들 포인트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즉 모든 변수들은 항상 메모리 어딘가에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공간이 이제 분명히 주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변수마다 자기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있는데 그걸 고유한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변수 같으면 그 변수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인 것이고 포인트라고 하면 다른 변수의 주소를 거기다 기록하는 겁니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변수의 주소. 그 포인트 역시 또 별도의 변수이긴 한 거죠, 그죠? 또 나름대로 독립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 변수인데 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C 언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포인트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서 얘기 좀 더 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이제 C 언어에서 말하는 이런 X, Y 이런 이제 일반적인 변수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 스타를 표시하게 되면 이건 이제 포인트 변수죠, 그죠?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P라고 하는 것은 변수인데 정수형 변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X나 Y는 정수형 변수니까 X가 존재하는 주소 또는 Y가 존재하는 주소 어떤 다른 정수형 변수가 존재하는 주소를 여기다가 P에다 기록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X, Y, P는 그냥 변수인 건 맞다 이거죠. 따라서 어셈블리 언어에서는 구별이 없습니다. 어셈블리 언어에서는 자료 구조란 그러니까 타입이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메모리 공간이 있다 없다 이게 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C에서는 X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 앞에다 이걸 붙이게 되면 그것의 주소를 나타내죠, 그죠? X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를 확인을 해서 그 주소 값을 여기다가 기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셈블리 언어로 보게 되면 결국은 이 X라고 하는 레이블 여기서 X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주소거든요. 이놈이 위치하고 있는 이 메모리 주소를 여기다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X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이 주소 몇 번째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 주소를 P가 있는 이 자리에다가 기록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P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변수의 주소니까 따라서 X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는 이 주소를 가져오려고 하면 뭘 쓰면 되냐 하면 바로 그 유효 주소를 읽어오는 명령을 쓰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주소가 뭔지 그 정확한 주소는 처음부터 따져보면 이제 나오긴 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 2000번째라고 하면 차례대로 따져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 주소를 일단 R0에 가져온 다음에 그 R0를 P의 자리 여기다가 기록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져와서 그것을 P라고 하는 이 포인트 변수에다 기록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 변수의 주소를 가져오는 거니까 load effective address를 쓴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그냥 로드를 하면 뭐가 돼요? 그냥 로드를 하게 되면 X라고 하는 이 변수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값 자체가 여기에 들어있을 값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냥 로드는. 메모리 읽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는 X라고 하는 이 자리가 주소가 몇 번지냐. 그 주소를 여기다가 가져오는 겁니다. 주소를 가져와서 그것을 P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기록하면 되는 걸 겁니다. 마찬가지 얘기로 예를 들어서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내용을 1234로 기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현재는 P가 이제 앞에처럼 했다고 치게 되면 X라고 하는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어쨌든 P에는 현재 어떤 주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자리에다가 그 메모리에다가 값을 이걸 기록해라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X라고 하는 변수 자리에 1234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보면 어쨌든 이제 1234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값을 어떤 레지스터에다가 일단 하나 미리 준비를 해놓고 메모리에 숫자를 직접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항상 그 로드 스토어 명령은 항상
레지스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걸로 이제 그 CPU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CPU는. 그리고 어쨌든 로드 명령을 통해 가지고 P라고 하는 이 변수가 있는 자리,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오면 아마도 직전에 X에 대한 주소를 기록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오게 되면 이제는 R0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X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주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R0에는. 그지? 따라서 레지스터 간접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토어 R을 하게 되면 현재 R0에는 어떤 변수의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다가 지금 준비한, R1에 준비한 값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간접 모드가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명령어 자체는 여기에 들어있는 주소에다가 여기 있는 숫자를 더한 것을 실제 주소로 씁니다. 따라서 0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가 되겠죠. 그죠? 0을 더한 자리니까. 똑같이 읽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Y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라 하는 것은 똑같이 현재 P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일단 로드를 통해서 읽어오면 그것이 곧 어떤 주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X의 주소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로드 R을 통해 가지고 즉 레지스터 간접 모드를 통해서 R0에는 어떤 정수의 주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정수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있는 주소. 그 주소에다 0을 더한 주소. 거기에서 메모리에서 읽어와 가지고 R1에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R1에 읽혀온 것은 어쨌든 여기에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을 Y자리에 기록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R1을 스토어하기를 Y자리에 기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레지스터 간접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포인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 명령에서 똑같이 이제 레지스터 간접 모드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브랜치 명령에서는 보게 되면 그냥 지정되어 있는 주소로 이동을 한다. 즉, 프로그램 카운터에 지정되어 있는 주소 값을 그냥 강제로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또 이렇게 레지스터 간접 모드도 브랜치를 하긴 하되 주소를 직접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레지스터, 어떤 레지스터 지정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값으로 브랜치를 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곧 그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프로그램 카운트에 강제로 기록하는 거죠. 물론 거기다가 지정된 옵셋을 좀 더 해줘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어셈블리라는 명령어들 다 끝났어요. 이게 답니다. 남아있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하고 뭐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건 이제 좀 특수한 명령어들이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나온 질문 중에 몇 가지만 잠깐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이런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보면 그러니까 C 언어나 이런 데서는 보면 항상 변수를 앞에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쓰도록 되어 있지, 그죠? 그래서 앞에 선언되어 있지 않은 변수를 쓰면 이건 이제 오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취한 이유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 작성할 때에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 반드시 선언한 것만 쓰도록 해야지 앞에다가 이렇게 뭐 선언하지 않은 것을 먼저 프로그램 작성을 하고 변수를 나중에 쓰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을 항상 앞에다가 선언을 하고 거기 선언된 것만 써라 이렇게 하는데 어셈블리 언어에서는 어쨌든 어느 메모리에 명령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막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래서 그 변수 선언하는 부분들, 즉 레이블을 선언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들이 앞에 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뒤에 넣냐?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그것이 기계 코드로 쫙 변형이 돼서 이제 실행발에 들었을 텐데 이것이 이제 실제 실행을 하려고 하면 메모리의 특정 주소에 이제 적재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뭐 2000이라고 되어 있으면 메모리 2000번째 적재가 되는 것이고 뭐 5000이라고 해서 5000번째 적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앞에 변수들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5000번째로 딱 갔더니 이 명령어가 아니야.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 시작하는 위치는 그 뒤에 어디에선가 되겠죠. 이게 헷갈리니까 그럼 처음에 무조건 시작부터 그냥 실행 그 기계 코드가 나오게 되면 그 메모리 적재된 그 위치부터 시작하면 깔끔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기계 코드를 쫙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변수를 나중에 넣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 이거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기계 코드하고 이런 그 변수들이 뭐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실행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계 코드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실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돼요. 근데 중간에 다른 데이터를 선언한 것이 끼어 있다고 치게 되면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뭐 브랜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 하필이면 그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실행하려고 하면 이건 오류가 나겠죠. 그죠? 그건 프로그램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프로그램을 짜면 막 섞여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변수 선언을 뒤에다 넣고요. 대신에 이제 어셈블러가 이걸 이제 어셈블링을 할 때에 이제 그 어떤 변수가 쓰이냐를 미리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처음부터 한번 쭉 프로그램 읽어가지고 일단 어떤 그 레이블들이 있는지를 쫙 한번 검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주소를 먼저 정해놓고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블에 대한 주소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하면서 맞춰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주소가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데 왜 그 프로그램 카운트가 이제 1만큼씩만 증가를 하냐. 실제 이게 32비트면 4바이트니까 4만큼씩 증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제 쓴 사람들이 있던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CPU가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에 한 바이트만도 액세스할 수 있고 또는 2바이트 또는 4바이트를 다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 다 이렇게 그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근데 토이 CPU는 무조건 4바이트 밖에 액세스를 못 해요. 그럼 굳이 4만큼 증가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4바이트를 한 단위로만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4바이트 단위를 그냥 한 개의 주소로 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편의상. 그리고 나머지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강의 진도가 좀 빠르다, 또는 이렇게 좀 중요한 건 다시 요점 정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첫 시간 수업에 안 들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시험에 꼭 나올 거 찍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책을 읽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지 수업 시간은 공부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갈수록에 이제는 내가 무슨 책을 찾아서 어떤 공부를 할지도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나마 어떤 그 과목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교재가 주어지니까 일단 그걸 공부를 하면 되는데, 갈수록에 이제 뭘 공부할지도 여러분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중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좋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여러분들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질문지 작성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 답변을 못 해주니까 이제 빠진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정말로 궁금하다 그러면 따로 방으로 찾아봐도 좋고요.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에 물어봐도 좋습니다. 따로 직접 물어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여태까지는 일단 프로그램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여기까지만 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파일을 입출력을 한다, 또는 키보드 입력을 한다, 또 화면에 출력을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스타트를 시켜야 되고, 또는 현재 실행하던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켜야 되고, 이런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들은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체제라고 하는 기능을 다시 이제 사용하는데, 그런 특수한 기능들은 이제 운영체제에서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일반 프로그램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체제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키보드에서 문자 하나 읽어달라,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를 하나 새로 실행을 해달라, 또는 종료를 시켜달라,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운영체제에서 말하는 그 시스템 콜 함수다 이런 얘기를 쓰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운영체제 과목에서 자세히 할 거고요. 이제 그때 쓰는 명령어가 이제 특수하게 소프트 인터럽트라고 하는 명령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실행을 하면 운영체제 모드로 확 바뀌어서 운영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럼 운영체제에서 이제 적절한 처리를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서 다시 또
interrupt return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당장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키보드 입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일단 몇 가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운영체제에서 이게 번호들마다 무슨 기능을 부여할지는 그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이 정합니다. 리눅스는 리눅스를 설계한 사람이, 윈도우즈는 윈도우즈를 설계한 사람이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번호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 이제 그 과제를 하면서 써야 될 것이 이제 토이 어셈블러, 토이 시뮬레이터, 토이 컴파일러를 쓸 건데 그 이제 토이 시뮬레이터에서는 이제 가상적으로 실제 OS가 없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몇 가지 기능이 있는 걸로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문자를 하나 읽어드리겠다 라고 하면 소프트 인터럽트 0번 이렇게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일단 운영체제로 들어와서 키보드를 누를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키보드가 눌려지면 그때 어떤 키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 값을 갖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디에 들어있냐면 R0 레지스터에 내가 방금 타이핑한 그 문자에 대한 ASCII 코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제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할 일입니다. 운영체제 속에서 다시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 기계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겠죠. 일단은 그래서 운영체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일단은 접어두고 그건 별도의 과목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그런 기능이 있다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자 이거죠. 마찬가지로 화면에다가 문자를 하나 쓰려고 하면 소프트 인터럽트 1번 그때 출력할 문자는 어딘가에 지정이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R0 레지스터에 ASCII 코드로 미리 넣어놓고 그런 다음에 소프트 인터럽트 1번을 호출하면 화면에 딱 찍힌다 이거죠. 뭐 마찬가지로 이제 문자 열에 대한 것도 읽기 쓰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하도록 하고 뭐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는 이제 소프트 인터럽트 255번 실제 번호를 이제 0부터 255까지 총 256가지를 쓸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인터럽트 255 하면 현재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예제를 볼 때 그냥 실행이 계속 진행되면 안 되니까 그 자리 제자리에서 무한 루프를 돌도록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소프트 인터럽트 4번을 쓰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에코 모드라는 거 하나,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C나 이런 걸로 프로그램 짤 때도 알아두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키보드 입력을 받을 때 타이핑을 하면 자동으로 화면에 나오죠. 내가 타이핑한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서 따로 출력을 안 해도 방금 타이핑한 것은 프로그램 내에서 읽어가지만 화면에도 저절로 찍힙니다. 프로그램에서 출력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패스워드를 타이핑할 때는 내가 타이핑한 게 화면에 안 나오죠. 스타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때는 내가 타이핑한 것이 바로 화면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핑한 것이 자동으로 화면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에코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메아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타이핑한 것은 키보드 타이핑한 것을 프로그램에서 읽어가지만 화면에는 안 보여주겠다. 여기 에코 모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에코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패스워드를 칠 때는 에코 모드를 설정하지 말고 일단 키를 누르게 되면 읽어가고 대신에 화면에다가 스타를 그냥 찍어주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에코 모드를 설정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 그래서 소프트 인터럽트 4번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실행할 때 앞에 R0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값이 0이면 에코가 없는 것이고요. 에코가 없는 것이고 값이 1을 넣어놓고 소프트 인터럽트 4번을 호출하면 에코가 있는 걸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로는 자동으로는 처음부터는 에코가 있는 걸로 이제 가정을 한다. 그래서 중간에 굳이 에코를 빼고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R0에다가 0을 넣은 다음에 소프트 인터럽트 4번을 호출하면 이제 에코 모드가 지워진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어쨌든 타이핑한 것을 화면에 보여주면 안 될 때, 그때 이제 에코 모드를 이제 지우고 실행을 해야 될 겁니다.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예를 이제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뭐, 간단하게 뭐 369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의 배수이면 뭐 이렇게 뭐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그냥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3을 타이핑을 하거나 6을 타이핑을 하거나 9를 타이핑을 하면 화면에 이런 문자를 찍어주고 그 이외에 다른 문자는 그냥 그걸 그대로 화면에 찍어주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에코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이핑한 것을 이제 바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일단 처음에 소프트 인터럽트 0번을 실행하게 되니까 키보드 입력이 누르질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런 다음에 타이핑을 하면 그때 이제 돌아올 텐데 그 타이핑한 값이 이제 3에 해당하는 것인지 6에 해당하는 것인지 9에 해당하는 것인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컴페어를 해봅니다. 어쨌든 이걸 실행하고 돌아오게 되면 R0에는 내가 타이핑한 문자에 대한 ASCII 코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3하고 비교를 해보고요. 그 결과가 0이면 3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0에 해당하는 것이면 매치라고 하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한다. 그러면 여기로 오게 되면 R0에다가 이 스타라고 하는 문자에 해당하는 ASCII 코드를 카피를 하고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을 타이핑했지만 스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R0에 스타가 들어가고 소프트 인터럽터 1번을 호출하게 되면 현재 R0에 들어있는 그 스타라고 하는 문자가 화면에 찍히겠죠.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브랜치에서 네거티브, 제로, 포지티브, 즉 무조건 다시 루프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3하고 일치를 하지 않으면, 즉 제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로가 아니면 다시 계속 내려오겠죠. 또 6하고 비교를 해보고 일치를 하면 역시 또 제로이면 매치로 가서 똑같이 처리해주고 아니면 다시 또 9하고 비교를 해보고 한 다음에 만약에 9하고 일치를 하지 않으면 즉 네거티브나 포지티브이면 즉 제로가 아니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프린터로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직접 그 값을 그대로 찍어주고요. 만약에 제로였다면 즉 9하고 비교로 제로였다면 다음 내려와서 R0에 스타로 바뀌겠죠. 그걸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 9까지도 일치하지 않으면 그죠? 네거티브나 포지티브인 일치하지 않으면 프린트로 브랜치를 합니다. 즉 이걸 건너뛰고 내려가서 방금 읽어온 R0 값이 그대로 화면에 찍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키보드 입력이나 출력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뭐 나머지 얘기들은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뭐 프로그램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배열을 써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